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7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미래 교통수단으로 막 얘기 나오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 뭐 흔히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도 하죠. 아, 네네. 에어택시요? 네. 이게 뭐 예전에는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현실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들이 아주 뜨겁죠. 그중에서도 이제 선두주자라고 하는 조비 에비에이션, 티커는 JOB인데요. 오늘 이 기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앞에 관련 자료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최신 분기 보고서인 1010Q도 있고 주주 서한도 있고요. 근데 또 되게 비판적인 시각? 그 캐리스데일 캐피탈 공매도 보고서 이것도 있고요. 네, 아주 중요하죠. 또 뭐 관련 뉴스 기사나 ICAO라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 실무 보고서, 심지어 레딧 토론 요약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가능한 한 좀 균형 잡힌 그리고 깊이 있는 시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조비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볼까요? 단순히 뭐 멋진 비행기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직접 설계하고 만든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모델명이 JAS4 기업 1인데 이걸로 자체 항공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 만들고 직접 서비스까지 하겠다. 그렇죠. 주로 이제 한 5마일에서 150마일, 그러니까 한 8km에서 240km 정도 되는 도시 안이나 도시 간 이동 수요를 잡겠다는 거고요. 네. 이 회사가 상장한 거는 2021년인데 그 스펙이라고 하죠. 특수 목적 합수 회사 RT휘씨라는 회사랑 합병하면서 증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좀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첨단 항공 모빌리티, AAM,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eVTOL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게 기존 교통수단보다 훨씬 조용하고 또 매연도 없고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매력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미래라는 약속 뒤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ICAO 보고서나 캐리스데일 보고서를 보면 이 규제 환경이 정말 복잡해요. 아, 그렇죠. 새로운 거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비행기니까 FAA 같은 기관에서 인증받는 것 자체가 뭐 전례 없는 도전이고요. 또 기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에 이 수많은 작은 비행기들을 어떻게 넣을 거냐. 또 조종사는 어떻게 충분히 또 안전하게 훈련시킬 거냐. 이게 뭐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물론 뭐 FAA 같은 규제 당국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비 1분기 주주서한 보니까 FAA가 2025년에 좀 초기 상업 운항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AAM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맞아요. 뭔가 길을 좀 터주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규제 환경이 도전이면서 동시에 조비가 이 복잡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이제 성공의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죠. 긍정적인 면부터 좀 더 볼까요? 기술적인 진척은 확실히 눈에 띄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제 조종사가 타고 수직 이륙해서 수평 비행으로 바꾸고 또다시 수직 착륙하는 거. 이 완전 전환 비행에 성공했고 이걸 이제 그냥 일상적인 테스트로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주주서한 보면 이미 FAA 소속 조종사 3명이 이걸 성공했다고 하죠. 네. 레딧 같은 데서 막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수천 번 시험 비행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도 좀 주목할 만한 게 그 엔진이나 배터리 하나가 고장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시스템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계속 날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오, 그건 중요하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5번째 시험용 항공기가 이제 막 동력 인가를 받았고 곧 6번째 항공기도 시험 비행에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계속 테스트를 늘려가고 있는 거죠. 인증 절차도 조비 쪽 발표만 들으면 뭐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자기들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현재 총 5단계인 FAA 인증 절차 중에 4단계를 상당히 진행했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자기들 준비는 62%, FAA 검토는 43% 완료됐다. 이런 숫자까지 제시했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숫자를 좀 조심해서 봐야 해요. 그 공매도 보고서는 캐리스데일 쪽은 이 진행률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비판하죠? 걔네 주장은
인증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대부분 서류 작업이고 계획 짜는 거라 상대적으로 쉬운데 진짜 어렵고 핵심인 4단계, 그러니까 시험하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5단계, 최종 검증, 2단계는 거의 시작도 안 했거나 아주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그 퍼센티지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조비가 말하는 퍼센티지가 실제 상업 운항까지 남은 시간에 정확히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4, 5단계를 통과해야 진짜로 운항할 수 있는 건데 이 간극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숫자 너머를 봐야겠네요. 그럼 제조나 운영 준비는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은 좀 가시적인 게 있어요. 캘리포니아 마리나의 그 제조시설 확장하는 거 거의 다 됐다고 하고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는 이미 비행기를 만들고 있고요.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2025년 상업 운항을 목표로 공항 안에 수직 이착륙장, 버티포트라고 하죠. 그거 짓고 있다는 소식도 주주서 안에 나와요. 실제 운영 경험을 쌓으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요. 10-Q 보고서 보면 미 국방부, DOD랑 계약해서 뭐 아직 초기지만 운영 경험 쌓고 매출도 조금씩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의미 있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이미 항공택시 서비스하는 블레이드 에어모빌리티 있잖아요. 아, 네. 거기 여객사업 부문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만약 성공하면 조비가 좀 부족한 실제 운영 노하우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 인수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또 자율비행 기술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랑 파트너십 맺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아, 엔비디아랑요? 네, 그리고 조비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다 자기들이 하려는 그 수직 계열화 전략이 나중에 뭐 공급망 문제나 무역 분쟁 같은 거 생겼을 때 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10-Q에 나옵니다. 확실히 파트너십이나 자금 조달 능력은 조비의 강점 같아 보여요. 특히 그 토요타 지원이 엄청나던데요. 맞아요. 토요타가 원래도 주요 투자자였는데 추가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500억 원 정도 더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그중에 절반은 이미 2025년 2분기에 돈이 들어왔어요. 와, 엄청나네요. 이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토요타의 그 생산 노하우 같은 것도 전수받을 수 있어서 의미가 크죠. 또 델타항공이나 버진 애틀랜틱하고도 파트너십 맺어서 미국이랑 영국 시장 진출 준비도 하고 있고요. 자금 조달도 잘하는 것 같고요. 네, 그 ATM 오퍼링이라고 시장 상황 봐가면서 주식 발행해서 돈 마련하는 방식으로 2025년 상반기에만 1억 7천만 달러 넘게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랑 단기 투자 자산 합쳐서 8억 달러 넘게 있었고 여기에 토요타 돈까지 더하면 뭐 재정적으로는 당분간 좀 버틸 힘은 있어 보여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면 조비가 진짜 기술 개발, 인증 준비, 제조, 파트너십, 자금까지 여러 면에서 성과를 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쵸. 근데 이 밝은 면 뒤에는 또 어두운 그림자도 꽤 짙어 보여요. 조비가 부딪힌 문제들, 비판들, 이 얘기도 좀 깊게 해봐야겠죠. 네,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돈 문제, 재무 상태입니다. 10Q 보고서나 주주서안 보면 와, 정말 돈 모으는 하마예요.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2025년 1분기에만 운영 손실이 1억 6천만 달러 넘었고요. 상반기 전체로는 3억 3천만 달러가 넘어요. 이게 다 연구개발비, R&D 비용 때문인데 상반기에만 2억 7천만 달러 넘게 썼고 판매 관리비도 꽤 크고요. 와, 손실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럼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조비 스스로도 2025년 한 해에 현금을 한 5억 달러에서 5억 4천만 달러 정도 쓸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따져봐야 하는 거죠. A인베스트 뉴스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는 당연히 마이너스 한 16.7 정도고요. 최근 11월 4일에는 하루에 주가가 6% 넘게 뚝 떨어지기도 했어요. 투자 의견도 안 좋아졌겠네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매도나 강력 매도로 의견을 낮췄고 심지어 CEO나 최고 법률 책임자 같은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캐리스데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조비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던데요. 맞아요. 걔네는 심지어 추가로 돈 마련하려면 주주 가치가 희석될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기술이란 사업 모델로는 성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거의 이쪽에 가깝죠. 와, 그렇게까지요? 그 근거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 기술의 한계입니다.
캐리스테일 주당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로는 EVTOL 운항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그러니까 높은 출력, 특히 뜰 때, 그리고 충분한 에너지 용량,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 마지막으로 빠른 재충전 성능이랑 오래 쓰는 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비가 광고하는 100마일, 한 160km 날아가고 충전 10,000번 할 수 있다는 건 좀 비현실적이고, 실제로는 한 35마일, 한 56km의 충전 수명도 수천 회 정도가 한계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배터리가 왜 그렇게 발목을 잡는 거죠? 이게 좀 복합적인데요. 첫째는 수직으로 뜰 때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배터리가 좀 달면 보통 마지막 15에서 20% 정도 남으면 이 힘을 안정적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배터리 수직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전체를 다 못 쓴다는 거죠. 네. 둘째는 충전하고 방전할수록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특히 빨리 충전하면 이게 더 심해져서 배터리 수명이 확 줄어든다는 거고요. 셋째는 조비가 쓰는 배터리 셀이 대량 생산하기 좋은 자동차용 파우치 셀이라는 점도 지적해요. 이게 전기차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비행기에 필요한 극한의 성능이나 안정성, 내구성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조비 스스로도 자동차 쪽에서 공급받는다고 했고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배터리에서 불나는 거, 열폭주 위험이요. 이걸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도 아직은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FAA라 유럽 쪽 안전 기준도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고요. 네. 결국 이 배터리 문제가 그냥 기술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조비가 약속하는 그 싸고 편리한 에어택시라는 사업 모델 자체를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캐리스테일은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배터리 문제가 돈 문제, 경제성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거군요. 비용 쪽에서도 비판이 많죠. 네, 그렇죠. 캐리스테일은 EVTOL 운영비가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헬리콥터보다 오히려 더 들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자기들 계산으로는 조비 비행기 마일당 운영비가 6.5달러가 넘는데 비슷한 크기 헬기는 한 4.27달러 정도라는 거예요. 전기라서 더 쌀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연료비나 엔진 유지비는 줄어들지만 훨씬 비싼 배터리를 계속 갈아줘야 하는 비용, 이게 5,000번 충전 기준으로 마일당 1달러 정도 들 거라고 보고요. 또 아직은 기체 가격 자체가 엄청 비쌀 거고 보험료도 높을 거라서 이런 걸 다 따지면 오히려 더 비쌀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 자체 만드는 비용 목표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조비가 목표로 하는 게 대당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억 원 정도인데, 그리고 1년에 수천 대 만들겠다는 계획도 좀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소형 제트기 중에 시루스 비전 제트라는 게 있는데 1년에 100대도 못 만들고 가격은 300만 달러가 넘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만드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학습 곡선 효과 때문에 훨씬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비슷한 거 도전했다가 가격 못 맞추고 망한 회사 사례도 들고요. 네. 그리고 조비가 직접 택시 서비스까지 하려는 모델 자체도 좀 의심스럽게 봐요. 이미 비슷한 서비스 하는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도 아직 돈 잘 못 벌고 있거든요. 단순히 비행 비용 말고도 착륙료 내야지, 계속 연구 개발해야지, 마케팅 비용, 관리비 이런 간접 비용이 엄청 날 거라고 분석합니다. 기술이랑 경제성 문제 말고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인증 시점 문제도 여전히 좀 큰 불확실성이네요. 네, 캐리스테일은 조비가 그 FAA 인증 4, 5단계를 통과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거라고 봐요. FAA가 말한 2025년 상업 운행 목표는 그냥 희망사항이거나 아주 제한적인 초기 운행만 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게다가 ICAO 보고서 지적처럼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하고 규제 표준 맞추는 문제까지 겹치면 운항이 더 늦어지거나 돈이 더 들 수도 있고요. 안전 문제나 실제 운항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지적되던데요. 특히 그 와류고리 상태, 버텍스 링 스테이트, VLS라는 위험한 현상을 언급해요. 이게 비행기가 수직이나 천천히 내려올 때 프로펠러가 자기가 만든 바람에 갇혀서 갑자기 양력을 잃는 건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캐리스데일은 조비 비행기처럼 프로펠러 하나하나에 걸리는 무게가 무겁고 또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 틸트로터 방식이 이 VRS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 미해병대 V-22 오스프리 사고 사례를 들면서 위험하다고 하죠. 네. 그리고 수직 비행에서 수평 비행으로 바꿀 때 이 전환 구간에서 조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요. MIT 교수도 이 부분 어렵다고 언급했었고요.
조종사 훈련도 문제겠네요. 네,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봐요. 캐리스데일이랑 ICAO 자료 보면 훈련하려면 실제 비행기랑 똑같은 조종 장치가 2개 달린 훈련기가 필요한데 이게 아직 부족하고 조종가 1명당 25시간 넘게 감독 비행을 해야 할 수도 있대요. 게다가 FAA 규칙상 기존 헬기나 비행기 자격증이 바로 EVBTOL 자격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기체 모델마다 따로 훈련받고 자격 따야 할 수도 있어서 조종사 확보에 시간과 돈이 엄청 들 거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런 비행기 수백, 수천 대가 도시 하늘을 날아다니면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존 항공교통 시스템이랑 통합할 거냐, 이것도 아직 뚜렷한 답이 없다는 거고요.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조비 말고도 많잖아요, 이 시장에 투자된 회사들. 에비에이션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레딧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조비가 기술이나 돈은 좀 앞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아처는 영업이나 파트너십을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좀 더 위험해 보인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조비 에비에이션을 둘러싼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희망과 우려를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게 양극단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막 도시교통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잠재력이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기술, 돈, 규제라는 엄청난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하십니다. 조비가 뭐 상당한 자금력도 있고 지금까지 보여준 기술적인 성과도 인상적이어서 이 새로운 EVTO의 산업에서 앞서가는 주자 중 하나인 건 분명해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캐리스테일 같은 공매도 세력의 날카로운 비판처럼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고 아주 강력한 회의론에도 부딪히고 있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진짜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딱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성공하면 뭐 보상이 엄청나겠지만 실패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죠. 오늘 저희 자료 보시면서 정보 얻고 계신 학습자 성향의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 조비 사례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이 좀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FAA 인증이 진짜 중디 말대로 잘 진행되는지, 특히 그 어려운 4, 5단계요.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서 정말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는지, 또 경쟁 속에서 조비가 계속 앞서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많이 들 텐데 이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정말 지켜볼 게 많네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이런 기술적, 재정적, 규제적 문제들을 다 넘어선다고 쳐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이 도시 항공 택시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은 어떨까요? 그 문제도 중요하죠. 네, 기술이 되고 돈 문제도 해결된다 해도 물론 이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닐 테고 하늘에 막 비행체들이 너무 많이 떠다니면 그것도 좀 거부감 들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사람들 걱정 이런 게 결국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널리 퍼지는 걸 막는 또 다른 벽이 되지는 않을까요?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기술과 돈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이 이걸 정말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는 EVTOL 산업 전체가 앞으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큰 숙제일 겁니다. 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심층 분석,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앞으로 저희가 더 깊이 파헤쳐 주길 바라는 기업이나 주제가 있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